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때,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상대의 수비 라인을 이제 뚫을 때 어떤 방식으로 뚫어야 되는지, 그리고 포지션별로 이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우선 보통 축구를 할 때 이제 포백을 세우고 그 다음 미드필더에 3명을 넣고 윙에 둘, 그 다음에 톱에 하나, 보통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많이 짜고, 뭐 미드 3명은 원볼란치에 투미들 혹은 투볼란치에 원미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어떻게 쓰든지 상대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백에 3미들에 공격수 3명 해서 이렇게 세울 텐데, 수비를 할 때는 수비 진영이 이제 라인을 이렇게 일자로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일자로 수비 진영을 이제 다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요 앞에 이게 1선이고 이 라인이 2선이고 이 마지막 라인이 3선이지.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좀 약한 팀의 경우에는 빌드업을 할 때 이 1선을 넘어오는 게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1선을 먼저 넘어와야 그 다음 2선을 넘어, 2선을 넘어야 3선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선을 어떻게 가장 편안하게 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원 수비형 미드필더에 투미드를 세웠다고, 원볼란치 투미드를 세웠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1선을 넘는 데 있어서는 이 원볼란치인 6번이 거의 모든 거에 관여를 해야 되고, 8번과 7번은 이 원볼란치인 6번이 이 1선을 뚫어내서 공을 받았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패스를 앞으로 찌를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하는 위치를 계속 잡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옐로팀 1선이 뭐 이렇게 일자로 이제 3번이 공을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겠지. 그럼 여기서 이 6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대방의 1선, 그러니까 9, 10, 9, 11, 10과 계속해서 시야 싸움과 위치 싸움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9와 11의 뒤에서 9와 11과 그 사이의 공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11에게서도 가장 멀고 9에서도 가장 멀고, 그리고 본이 뒤돌기 편한 곳. 그런데 이 6이 이 8번에 근접해서 공을 받으면 뒤 돌자마자 8번이 있기 때문에 공을 받기가 어려워서, 돌기가 어려워서 9와 11의 뒤에 바로 뒤에서 이제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3번이 공을 잡고 2번이랑 뭐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패스를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이 6번은 9와 11 사이 또는 9와 10 사이의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먹으려고 계속 움직여야 돼. 그래야 패스가 갔을 때 9가 달려가기도 힘들고 11이 달려가기도 힘들고, 9가 달려가기도 힘들고 10이 달려가기도 힘든 이 공간으로 계속해서 이 9, 10, 11의 압박을 풀어낼 수 있도록 계속 여기서 이 상대방의 일성과 공간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때 이 8과 7은 뭘 해야 되냐. 자, 만약에 6이 여기서 공을 받고 돌았어. 그런데 8이 계속 여기에 있으면 공을 잡았을 때 상대 8과 7에 쌓여가지고 이제 전진이 조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8도 상대 2선의 뒤에서 이 8의 오른쪽이라든지 왼쪽 이쪽으로 최대한 이 6번이 공을 잡고 돌았을 때 항상 패스를 받기 편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 돼. 그럼 이 10번도 마찬가지겠지. 10번도 내려와서 이 6이
패스를 어디로든지 줄 수 있도록, 혹은 2번의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하면 6이 돌자마자 이 앞으로 대쉬를 띄워서 6이 수루 패스를 넣었을 때 뒷공간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은 하나를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냐, 내려와서 2선을 뚫는데 본인이 일조할지 아니면 원패스로 3선을 한 방에 뚫어버릴지를 이제 계속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를 정해서 움직여야 되고, 이 8번은 이 2선을 뚫는데 6번이 공을 잡고 1선을 깨부수고 이제 돌았을 때 이 2선을 최대한 편하게 뚫을 수 있도록 이 8번도 이 상대의 2선 라인과 술래잡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뒤에서. 왜냐면 이 앞에 있으면 8번이 패스 갈 때 바로 뒤에서 따버리겠지. 6번이 공을 잡고 돌면 8번이 나가든 7번이 나가든 할 텐데, 그랬을 때 이 8번이 공을 최대한 받기 쉬운 곳으로 움직여 있어야 이 6번이 1선을 깼을 때 공을 계속 소유하고 앞으로 전달해서 공을 2선까지 전진시킬 수 있겠지. 이 7번도 마찬가지. 공이 선수 잡고 돌았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8번이 안 가고 8번이 뭐 여기쯤 있어가지고 8번이 안 가고 7번이 갔어. 7번이 이렇게 갔다고 치면 일단 블루팔은 이 7과 8 사이에 최대 가장 먼 곳으로 가야 되니까 뭐 이쪽으로 가야겠지. 그리고 이 7번이 나가면서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 블루 7은 7번이 나간 그 공간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7이 뭐 이쪽으로 좀 치우치면 6은 일로 줄 수 있고, 이 7이 이쪽으로 조금 치우치면 이 6은 이 8한테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6번이 최대한 많은 패시 옵션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 7이 그냥 이 7 압박가네? 몰랑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6번 입장에서는 줄 곳이 8번밖에 없는 거잖아. 그걸 이제 뒤에서 이 3번 같은 애가 캐치를 하고 푸시 주문을 넣으면 눈치를 상대가 채고 6번에게서 8번으로 공이 가기 힘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쬐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볼런치를 보는 미드필더는 1선을 깨부수는데 1선을 뚫는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고, 2선은 이 볼런치가 1선을 깼을 때 공을 그 다음에 2선으로 신속하게 넘길 수 있도록 이 상대 수비수들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포지션을 계속 시시각각으로 이 선수의 위치가 변하겠지. 그 위치를 계속 보면서 가장 먼 곳으로 시시각각 얘네도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만약에 이 원볼란치로 이 1선을 뚫기가 좀 어렵다 쳤을 때, 쳐보자. 원볼란치가 좀 이 상대의 1선을 뚫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2선에 있던 7번이나 8번 중에 하나가 내려와서 임시적으로 투볼란치 역할을 수행해주면서 1선을 뚫기를 좀 뚫는 건 좀 더 도와줘야 돼. 왜냐면 6번 혼자 1선을 뚫으려고 하면 거의 1대3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야.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막 돌아다니는데 공이 1선을 잘 못 뚫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2선에 있던 8번이나 7번이 이 내려오면서 이 상대의 1선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지. 왜냐면 여태까지는 6번 혼자서 자기네 1선이랑 싸웠었는데 갑자기 7번이 내려오면서 봐야 할 사람이 한 명이 늘어버린 거야. 그럼 이 3명이 한 명을 막다가 3명이 2명을 막아니까 그 개인에게 들어가는 그 관심의 양이 줄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균열을 내고 공을 1선을 뚫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7번이 내려와서 2명이서 투볼런치를 써서 1선을 뚫었어. 그리고 이제 7번이 뭐 공을 받아서 돌았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공격형 미드필더 숫자에서 한 명이 줄었잖아. 한 명이 줄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또 이선이 8번 하나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그럼 이 7번 입장에서는 패스를 할 곳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세 명에서 한 명을 막기가 쉬우니까 얘가 뭐 일로 가도 얘가 따라가고 일로 가도 얘가 따라가고 일로 가면 얘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7번은 일선을 뚫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줄 곳이 없어서 드리블을 치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다시 백패스를 하는 선택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3선 라인에 붙어있던 19, 11 중에 한 명이 이제 7번이 공격을 이제 2선에 있다가 1선으로 내려가서 1선을 풀었으니 이 3선에 있던, 그래서 2선이 이제 한 명이 비었잖아. 그러니까 3선에 있던 친구가 하나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2선에 인원수를 2명으로 늘려주는 거지. 뭐 10번이 와도 되고 11번이 들어가면서 8을 일로 밀고 본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2선 수비수들에게 막아야 될 옵션을 하나를 더 주게 되면 이 선수 입장에서는 패스할 공간이 점점 많아지겠지. 왜냐면 얘가 일로 가면 얘가 따라가. 그럼 11한테 주면 돼. 그리고 뭐 얘가 이렇게 여기다가 헤이 하면서 일로 들어와. 그럼 6이 따라가. 그리고 7도 어어어 하면서 이렇게 살짝 붙는단 말이야. 그럼 8은 풀이잖아 그냥 바로. 그럼 8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거지 공간이. 그래서 이 선에 있던 선수가 뭐 1선으로 내려가서 도와주면 3선에 있는 선수가 내려와서 공간을 그 2선의 인원수를 채우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투볼런치를 갔어. 7이 이제 들어가서. 근데 그런데도 이 1선을 뚫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이 8번 입장에서는 나도 이 1선에 가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게 어차피 뭐 예를 들어 8번 이렇게 1선으로 다 같이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섰어. 그래서 뚫어냈어 1선을. 그런데 8번이 여기까지 와버리면 뭐 얘가 채운다 해도 하나밖에 없는 거지. 둘이 채우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둘이 채워서 또 2선을 돌파하면 3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 라인에서 최소한 한 명씩만 이렇게 왔다 더했다 뺐다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가버리면 그 다음 선이 비고 그 다음 선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 선에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그 다음 선이 비니까 전진이 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8번은 암만 이 상대방 1선을 뚫기가 빡빡해도 이 1선이 뚫렸을 때 본인이 공을 받기 가장 좋은 위치로 가서 이 1선을 뚫어내는 투볼란치에게 바로 패스를 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해줘야 된다 라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는 이제 상대방의 1선, 2선, 3선을 뚫을 때 미드필더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이제 3선에 서는 사람들이지. 상대 3선을 깨는 사람들, 공격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충 좀 말을 해볼 건데, 자, 우선 공격수들은 이제 좀 거리가 있어서 미드필더랑 수비 미드 공간보다 수비 공격수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공격수들은 이제 공의 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해야 될 게 조금 달라지는데, 이 9번은 항상 같아. 해야 될 움직임이 거의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돼. 공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근데 측면 윙어들은 공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해야 될 게 조금씩 달라진다. 일단 9번부터 중앙 공격수 톱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 톱은 상대 이제 최종 수비수들이지, 센터백들이 깔끔한 라인을 높이 형성하는 걸 계속 막아줘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9번이 예를 들어서 공이 뭐 여기 있다고,
혹은 공이 여기 있다고 그냥 뭐 2선 뚫어라 미드필더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슬렁슬렁 걸어다니고 조깅하고 뛰어다니고 있으면 이 센터백들 입장에서는 개꿀이야. 왜냐하면 이 9번이 본인들 눈앞에 보이니까 이 9번이 공을 받을 때 언제든지 달려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9번은 항상 그리고 얘네가 라인을 계속 올릴 수가 있어. 이 9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수비 올라오네 나도 그냥 여기 서야겠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으면 이 3, 4번이 마음대로 라인 컨트롤을 주무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는 이 9번이 계속 뒷공간을 먹으려는 움직임을 이 상대 센터백 2명에게 보여줘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물론 톱이 공이 이제 최정 수비수에 우리 팀 센터백들한테 있을 때는 뭐 딱히 막 그렇게 할 건 없어. 그런데 공이 만약에 1선으로 넘어갔어. 1선을 뚫었어. 그때는 9번이 해야 될 게 있지.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투미드를 썼었는데 7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 공간이 비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투볼을 갑자기 쓰고 싶어서 잘 안 뚫리니까 원볼로는 투볼을 한번 해보려고 얘가 내려가서 빌드업을 옵션을 다양화시켜서 공을 이제 1선으로 빼는데 성공을 했어. 그럼 여기가 남았잖아. 그러면 이 9번이 이 11을 이 안으로 넣던지 본인이 들어가서 공을 전개시키고 사이드로 빼던지. 그래서 1선으로 갔을 때 만약에 미들 중간에 비어있다 그러면 내려오는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6번이 돌았을 때 이 3번 D나 4번 D로 대쉬를 뛰어버리는 거야. 뭐 얘가 줄든 주는 모션을 취하든 뭐 말든 그냥 얘가 압박에서 풀어져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3D나 4D로 그냥 훅 뛰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센터백들 사이에서는 앞에 있던 공격수가 갑자기 대쉬를 딱 쳐버리면 공이 날라오는 걸 보고 따라가면 한참 늦어. 왜냐면 얘가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 오든 말든 9가 딱 출발을 한번 하면 얘네들도 강제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퍽 움직이는 순간 얘도 똑같이 퍽 뒤로 무르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거는 이걸 계속 해줘야 돼. 9번이. 왜 그러냐면 이 9번은 본인이 뛰겠다고 마음을 먹고 뒷공간으로 이제 서서히 뛰어 들어간 거고 이 3번은 혼자 여유롭다가 9번이 갑자기 탁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뛰어버리니까 이 3번도 일단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뛰면 늦으니 일단 이 사람도 깜짝 놀라서 이 9번을 따라서 대쉬를 딱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9번은 본인이 알아서 뛴 거고 3번은 남이 의해서 갑자기 출발을 하게 된 거라서 이 신경계 피로도와 체력 피로도가 달라져. 그렇게 해서 이 9번은 3번 센터백들과 계속 체력을 깎아먹는 싸움을 해주고 그렇게 탁 뒤로 뛰면 이 오프사이드 라인이 이렇게 칼같이 일자로 그어져 있다가 뒤로 순간적으로 3번이 나가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이 뒤로 쭉 밀리겠지. 그러면서 2선과 3선 사이의 공간이 넓게 벌어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9번은 계속 상대 센터백들을 괴롭혀줘야 돼. 이게 바로 두 번째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미드로 내려가서 미드 숫자를 채워주고 공을 받아서 사이드로 돌려놓고 뭐 다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계속 이 3번과 4번 뒤로 공간을 먹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3번과 4번이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고 공간을 넓히고 3번과 4번의 체력을 이제 깎아먹는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톱이 해야 할 두 가지 이제 할 일이고 이제 윙어들은 지금 이제 공이 왼쪽에 있다 쳐볼게.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 10번은 내려와서 왼쪽 공간에서 2선을 뚫는데 옵션을 6번에게 두 가지로 부여할 건지 6이 10과 8에게 공을 이렇게 두 가지로 줄 수 있도록. 왜냐면 8번이 뭐 정석적으로 계속 여기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보통 뭐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렇게 치우치지.
그럼 이 10이 이렇게 8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10이 대시를 띄려면 그건 좀 힘들어. 왜냐면 중앙이 완전 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10이 내려와서 이 상대 8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게 만드는 거야. 너 나 막을래? 우리 팀 8번 막을래? 8번이 따라가면 얘한테 10번한테 주면 되고, 8번이 10번 막으러 가면 8번한테 주면 되고. 그래서 이 18번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우물쭈물 무르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가 계속 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거든. 혹은 여기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 2번이 포지션을 잘 못 잡아서, 못 잡거나 포지션을 잘 잡아도 뒷공간이 이렇게 넓을 때가 있어. 그리고 이 상대 8번이 우리 팀 6번에게 압박을 세게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 넓은 뒷공간으로 그냥 쭉 뛰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냥 바로 롱패스로 이렇게 한 방에 2선 3선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10번은 계속 2번이랑 술래잡기 싸움을 계속 해줘야 돼. 여기서 토비 했던 것처럼. 공간이 2번은 앞을 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 뒤쪽 공간이 넓은지 좁은지 뭐 침투하기 좋은지 아닌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야.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긴 하죠.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럴 때 뒤에 공간이 없더라도 이 10번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이 2번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공이 날라오는 걸 보고 나서 돌아 뛰면 늦어. 그러니까 이 10이 뛰면 이 2는 자연스럽게 본인도 스타트를 강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2번은 또 신경계랑 체력적으로 체력이 계속 깎이지. 그리고 이 2번 입장에서 머리가 계속 복잡해져. 자꾸 본인이 뒤로 앞으로 나올 때마다 본인의 뒷공간을 털어버리려는 움직임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내려가서 그 넓은 공간에서 공을 받아. 그러면 2번 입장에서 얘는 자꾸 내 뒷공간만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려가서 공을 받기도 하네? 그럼 앞으로 내려가서 공 받을 땐 내가 나가서 막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10번도 두 가지를 해야지. 2선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3선 뒤로 쭉 침투를 해서 라인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할 때 이 두 가지 옵션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척을 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척을 해서 2번이 본인을 계속 급하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공이 왼쪽에 있는데 그럼 반대편 윙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반대편 윙어는 또 할 게 두 가지야. 이 반대편 윙어도 마찬가지로 이 6번이 공을 잡았을 때 이 5번의 뒷공간을 쭉 털어버린다던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와서 2선에서 6번과 7번 사이로 들어와서 이 2선의 숫자를 더해줌으로써 이 1선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2선으로 공을 좀 더 쉽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지. 그런데 만약에 이 오른쪽 윙이 이렇게 2선으로 들어오면 오른쪽 앞공간, 오른쪽 3선을 달려갈 사람이 없잖아. 그럴 때는 뒤에서 이 5번이 앞으로 쭉 나가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공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5번이 굳이 이 뒤에 물올러 있을 필요가 있나? 상대 선수도 없고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이 뒤에 계속 서 있으면 공간 낭비겠지. 그럼 이 5번과 11번은 서로 유기적인 역할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 11이 앞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 5번이 이 미드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2선에 수적 우위는 아니지만 인원수를 맞춰줄 수가 있고, 아니면 11이 먼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3선까지 이 5번은
2선에서 3선으로 출발하기 위한 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구는 계속해서 상대 1선, 2선, 3선을 뚫을 때 인원 싸움을 계속 해줘야 돼. 그걸 하지 않으면 패스를 줄 데가 없고 드리블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지지. 왜냐면 드리블을 3명을 떨궈대야 인원이 맞춰지니까. 자, 아까는 우리가 낮은 지역에서 빌드업을 할 때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높은 공간에서 이제 공격을 할 때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일단 우선 상대방의 1선은 돌파를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왜냐면 이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공이 이 위치까지 올라와서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1선을 보통은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선이 일단 넘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2선이랑 3선을 못 넘었다고 한번 쳐볼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아까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할 때 9번과 10번과 11번, 그러니까 톱 윙어들이 계속해서 뒷공간을 찌르는 움직임을 가정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괴롭혀 옵사이드 라인을 흐트러뜨리고 체력 빨아먹고 신경계 필요하게 만들고 신경 쓸 게 많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공이 이렇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상대 수비가 이제 다 내려앉았을 경우에는 이 공격수들이 뒤로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좀만 가면 이제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침투를 빠르게 뒷공간을 할 만한 이 뒷공간이 적다는 거야. 크기가 작은 거지. 그래서 이 최전방 공격수들 19, 11은 뒷공간을 따먹는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기보다 안에서 연계 플레이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보통 이럴 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전술 움직임을 말을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공이 왼쪽에 있다고 치고 왼쪽 윙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6번이 공을 줄 수 있는 곳이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7이 이렇게 내려가서 일로 받아주거나, 아니면 8에게 바로 넣거나, 아니면 10번에게 주거나인데 10번이 여기서 계속 침투만 계속 우장창 보고 있으면 8은 줄 때를 하나를 잃겠지. 그리고 이 침투를 노리고 있는 것도 잘못됐죠. 왜냐면 뒷공간이 작기 때문에 침투를 해도 공을 잡기도 힘들고 성공을 해도 그냥 수비가 바로 붙을 수가 있어. 그래서 10번이 살짝 내려와 주는 거야. 2번 옆에서 알짱 하다가 툭 내려와. 그럼 이 2번 입장에서는 공을 보고 움직이면 늦으니까 10번을 따라서 올라와야겠지. 그러면 이 10번이 이렇게 딱 나오는 타이밍에 패스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2번은 공이 한 이쯤 왔을 때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이렇게 붙고 있겠지. 그러면 2번이 원래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와버렸잖아. 그럼 이 뒷공간이 비지. 그러면 여기를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잖아. 거기를 이제 8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0이 나와서 2번을 끌어내고 10이 바로 원터치로 이 2번이 나온 뒷공간으로 이렇게 흘려주면 이 8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8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9번은 무조건 골대로 들어가야 돼. 왜냐면 3번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면 봐봐, 3번 입장에서 9번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얘는 개꿀이잖아. 그럼 공을 이쯤에서 잡았다 쳐.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가면서 그냥 컷백 라인을 얘가 그대로 막으면서 8번에게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9번은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가줘야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무조건 세도를 해서 이 3을 본인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7번이 이 3번이 있었던 이 공간을 9번이 대시해서 그걸 따라갔으니까 7번이 컷백을 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11번은 이 9번을 키를 넘기는 긴 크로스를 대비해서 11번 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첫 번째로 공격 좁은 공간에서 빌드업을 풀어낼 수가 있고, 두 번째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 두 번째 상황은 6번이 바로 8번에게 공을 연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번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6번이 보기에 10번이 바다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8번에게 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대 라인이 살짝 열려서. 그러면 6이 8에게 공을 주는 거야. 8이 공을 받고 돌았지. 그럼 돌면 이제 이 9번은 어떻게 해야 돼? 9번이 뒤를 째야 되나? 아니지. 왜냐면 뒤를 째봐야 뒷공간이 없어서 수루가 이렇게 들어가도 이 뒷공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1이 나오면 그냥 바로 막혀. 9번이 잡기도 전에. 왜냐? 9번 입장에서 공이 멀어지는데 1번 입장에서 공이 가까워지니까 생각보다 동시에 이렇게 출발을 했다 해도, 그리고 9번이 심지어 공이랑 더 가깝다 해도 10이 1이 더 빨리 도착해. 왜냐면 둘이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니까. 그게 공간이 좁아서 여기서는 침투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9번은 8이 공을 잡고 도는 순간 탁 튀어나가면서 2대1 각을 봐야 되는 거지. 8이 공을 잡고 돌았어. 그러면 9번이 나가서 이 3번은 이 8을 막아야 되거든. 3번이 나가고 3번이 안 나와? 그럼 개꿀이야. 안 나와? 그럼 그냥 얘가 계속 몰고 들어갈 수 있을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3번 또 가불기에 걸려. 8이 오른쪽으로 칠 때는 8을 따라가야 돼. 9한테 그냥 패스 줘버리면 9가 바로 슈팅 찬스가 나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9를 줬는데 이 4번이 잘 따라와서 9를 이제 막았어. 그러면 9는 그냥 등지고 이 반대편에 있는 11한테 넘기면 돼. 그러니까 이 3번은 가불기지. 무조건 붙어야 된단 말이야. 8이 전진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8이 전진을 하면 이 3이 나가야지. 4번은 이쯤 있겠고, 그러면 8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9와 2대1 치면 돼. 그러면 그냥 1대1인 거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7번한테 줄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서 있는데 8이랑 8한테 주기에는 이 공간이 좀 좁아. 그럼 7이 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6이 7한테 줬어. 그럼 이 7 붙겠지. 그러면 7은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잡고 돌아서 계속 어벙어벙 드리블을 치려고 하면 안 돼. 7은 공을 잡고 이 프리하게 있는 9나, 이 9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앞으로 대시를 쳐야 될까? 앞으로 대시를 치면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이 공이 이렇게 가는데 그냥 1이 나와버리면 1이 더 빨리 붙을 텐데 공이. 그러니까 침투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럼 9는 오히려 뒤로 나와서 3번이나 4번을 등지고 원터치로 패스를 풀어주는 걸 해야 돼. 그럼 이제 7이 공을 잡았어. 그런데 9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 나오면서 살을 끌어당기면서 등을 쥐면서 등을 졌지. 그럼 7이 이제 9한테 줬잖아. 그럼 이제 9는 선택할 수 있어. 이 왼쪽에 11로 돌릴 것인지, 9가 이제 뒤를 보고 있다는 입장에서 왼쪽에 11에게 줄 수도 있고 오른쪽에 8한테 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8한테 줬어? 근데 아까 여기 있던 4번 일로 나왔지. 등지느라. 그럼 이 8이 그냥 원터치로 8이 나온 이 뒷공간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11이 침투하면 끝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대도 똑같지. 비슷하지. 9가 11한테 줬어. 등지고. 그럼 11이 이렇게 오면서 공을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5는 이렇게 당기겠지? 5가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5가 여기서 당기면 이 11은 그냥 자유롭게 가서 슈팅을 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4가 붙어. 4가 이렇게 등지고 이제 톡 줬는데 4가 이렇게 붙어. 그럼 그냥 11은 그냥 앞으로 톡 떨구면 9랑 2대1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5가 요쯤에서 11을 잘 견제해. 앞으로 못 가게.
그럼 11은 선택할 수 있지. 그냥 이 5가 올라올 때까지 그냥 공 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5가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패스 주고 여기서 그냥 바로 크로스 빵. 크로스를 하면 이 9번은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11도 공을 건네주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 이 11도 들어가, 8도 7도 들어가, 8도 들어가, 11도 들어가. 그래서 최대한 페널티 박스 안에 공격 인원을 많이 높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간이 좁을 때는 톱은 뭐 공격수 전체 다지 뭐 침투 움직임을 하기보다 상대편 수비수를 끌어내서 2대1의 패턴을 만들고 원터치를 툭툭툭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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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10번이랑 9번의 움직임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반대편이지. 왼쪽에 공이 있었으니까 반대 오른쪽 윙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공이 이 왼쪽 앞에서 놀아. 공이 여기 있다가 공이 이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이 11은 여기서 5번이랑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이 이 왼쪽에서 앞으로 나가. 뭐 얘한테 8한테 간다거나 뭐 10한테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 왼쪽 앞까지 가. 그러면 이 10은 박스 안으로 대시할 준비를 해야 돼. 이 안으로. 왜? 9번이 들어갈 거고 9번 키를 넘기는 건 이 11이 들어가서 받을 거니까. 어찌됐든 이 박스 안에 공이 들어가게 되면 블루팀은 이 박스 안에 인원수를 최대한 늘려야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 11은 만약에 이 앞쪽에서 공이 놀면, 진행이 되면 무조건 박스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공이 왼쪽에 있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럼 이 11은 이렇게 나가서 7이 직접 11한테 공을 주게 할 수도 있고, 9가 공을 받고 11한테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7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이때는 침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공이 이렇게 오면 여기서 채고 바로 슈팅을 할 수 있는 거지. 반대편에 있는 윙어가 들어가거나, 반대편에 있는 윙어는 거의 보통 계속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 하지만 같은 쪽 윙어는 좀 안으로 침투하기는 살짝 그렇게 쉽진 않다. 가능은 한데 뭐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후루룩 달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 조금 힘들고, 이 11이 뭐 5에 오른쪽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공이 중앙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공을 받아줄 수도 있고, 공이 중앙으로 넘어오고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빙글 돌아서 후방 침투를 해서 스루 패스를 받아서 1대1 찬스나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11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했으면 이 5번이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5번도 같이 올라와서 이 11이 5번에게 등지거나 앞으로 전진이 막혔을 때 백패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돼. 왜냐면 이 가운데로 백패스하기 좀 위험하지. 왜냐면 가운데는 상대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11이 잡고 앞이 막혔을 때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패스를 할 수 있도록 이 5번은 11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면 5번은 그대로 위로 쭉 나와야 된다.